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은 또 찔끔 떨어지고, 뉴스는 호재거리를 던져줬다가 또 악재 뉴스를 던져주고, 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어저께 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교차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뉴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적인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중을 교란하는 거죠. 사실 꼭두각시 같이 이제 가지고 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가 뭐냐면 너무 지루하고 지치고 막 이렇게 우리는 ETF를 바라는데 ETF 갔다가 뉴스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그러고 만들고 있는데, 어쨌건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다가오는 이제 몇 달간이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재 뉴스도 되게 많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딱 이래요. 구글 트렌드가 거의 100% 정확한데, 한마디로 이게 우리 지표죠. 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관심이 없어요. 예. 50 이상이라도 가야지 그럴 텐데, 이거는 지금 25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지금 관심 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아마 지금 이탈이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가격에 확신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우린 보통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럴 때가, 짜내서 조금 술 드시는 분들은 술 한 잔 덜 먹고 담배값 아껴서 코인을 조금 이제 사서 모아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댓글을 대표적으로 이제 적어주셨는데, 지루한 요즘 시장에서 중간에 이도저도 아니게 파는 것 잘 참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오래오래 잘 버텨서 꼭 성공하자라는 의지의 어떤 그런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댓글 적어주시면은 저도 힘이 나거든요. 저도 일종의 오기도 있고, 일종의 어떤 부분은 사명감도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한동안은 좀 잘 안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좀 더 드는 편이에요. 항상 위기에 사람이 몰리면 더 열심히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요 페이팔 USD, 일명 이제 PYUSD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이 되게 엄청 중요한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 PYUSD가,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후비에 이게 리스트업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이낸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놨다는 의미는, 사실은 세력이란 사람들이 유동성을 가상자산 시장에 주입하기 위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개 스테이블 코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BUSD는 지금 죽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미국의 서구의 금융자본이 중국 쪽에 후오비나 바이낸스 쪽으로, 그래서 동아시아로 유동성이 집중되는 계획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PYUSD 이걸 보면서 이제 하게 됐고, USDD에 관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얘기도 과거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없애지 않았죠. 트론, 저스틴son 관한 얘기들 막 이것저것 막 되게 많은데, 어쨌건 중요한 아마 핵심, 이번에 만약에 상승장에서는 좀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 왜 X가 중국의 슈퍼앱 위챗처럼 되길 바랄까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를 기사에 낸 적이 있었어요. 위챗은 슈퍼앱이죠. 각종 금융이나 SNS, 부가적인 여러 가지 것을 이제 할 수 있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X를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일관되게 도지코인에 관한 관념도 일관되게 말 바꾸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수년간에 일관되게 언급을 했어요. 향후 몇 달간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더불어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도 수행할 능력을 추가할 것. 그래서
예전에 이제 X닷컴을 만들어내면서 온라인 뱅킹 역할을 했던 그것에 그게 모티브가 돼서 사실은 이 X라는 플랫폼이 진화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가상자산 트레이딩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접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때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여기에 같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제 뭐 관심 있다 이런 표명하니까 창펑자오가 그럼 지갑 개발에 관해서 바이낸스가 중심에 서가지고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종의 사실은 바이낸스도 이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어쨌건 이렇습니다. PYUSD가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절대로 간과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아마 위메이드라는 이 회사가 가상자산 합수단한테 아마 수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뒤에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든 위믹스든 아니면 클레이든, 클레이도 이거 같이 파트너십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뒤집어 까보면 사실 조사해보면은 뭔가 있어요. 아주 큰 세력이 배후에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음모론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예전에 이제 상장 폐지되면서 300원에 그때 손절하셨던 분들, 우리 이런 입지에 들어가지 말자, 이런 경험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뭐 직원을 이렇게 많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불황기에 이렇게 많이 구인을 한다는 의미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브릭스 공동통화에 관한 의제로 이제 서밋이 이제 곧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그래서 이게 세계 정치, 금융 질서를 재구성할 수가 있다. 탈달러화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지금 구간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로존이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진실을 알거든요. 그냥 표면상 나와 있는 뉴스들 말고. 이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면서 러시아가 노드스트림으로 이 유로존에 천연가스를 보내던 거를 이 관을 잠궈버려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유로존에서 천연가스를 에너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로존에서 가스를 어디서 이제 가져다 쓰냐면 카타르로부터 가져다 씁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2022년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지위 탈환. 왜냐면 여기서 가져다 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카타르에서 여기다 이제 LNG를 배송을 하는데 배에 실어서 배송을 해요. 근데 이 거리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예요. 일단 어쨌건 직접적인 수도관 같이 가스관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트 자체가 일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천연가스 측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존재였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카타르가, 자, 여기 좀 전에 이제 유로존에 천연가스를 보낸다는 이 카타르가 보면은 러시아랑 정치 경제 부문 결속과 협력 확대를 약속합니다. 이러면서 카타르에서 유로존에 들어가는 천연가스 양에 관해서, 천연가스에 관해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왜냐면 러시아가 카타르랑 손을 잡으니까. 그러면 천연가스가 카타르에서 유로존으로 잘 갈 수가 있을까요? 원활하게 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일단 개입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달러 결제에 관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면서 호주로부터 LNG를 다시 유로존이 받습니다. 카타르가 아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호주가 요즘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가 요즘에 이 에너지 관련해서 사람들이 파업을 한대요. 그래서 수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유로존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래요. 싫든 좋든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플러스 이 국가들이 에너지와 식량 자원에 관해서 결속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없는 얘기를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좀 전에 이제 경제 부분에서 연합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카타르가 러시아, 튀르키예, 카타르 삼각 곡물 동맹.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기서 달러 결제를 할까? 달러 결제를 줄여나가고 루브라 결제를 하던가 위에나를 하던가 루피를 사용하겠죠. 요런 거를 앞에다 세워서 이제 쓰다가 공동통화 얘기가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과 이 인프라와 공동통화 인프라와 XRP의 스위프트 2.0이라는 인프라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국가들이 추가를 하고 연합을 하고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의 작업이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기상이변이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1년 1년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갑자기 없었던 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상이변은 점점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필요성은 점점 대두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페크와 브릭스 플러스 이런 국가들이 흔들기 시작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전통 금융시장에 분명히 있을 거고 국가의 구조적인 거버넌스가 많이 아마 파괴되고 재성립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상자산이 주도적인 신금융 개혁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힘을 내시고 항상 이제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